며느리가 시어머니 옷을 당근마켓에 올려 몰래 팔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평생 자식 위해 헌신한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고 결국 그들을 집에서 내쫓고 진짜 자유를 찾은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이런 현실 사연, 가족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며느리가 내 물건을 몰래 팔아먹은 그날부터 진짜 내 삶을 찾게 된 그 순간까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된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제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습니다. 평생 버스기사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몸이 안 좋아지더니 허망하게 세상을 떴지요. 그때도 눈물은 참 많이 흘렸지만 그 후엔 이제 내 인생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살림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집 한 채 있지요. 이 집에서 조용히 혼자 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평화가 무너지는 데는 딱 한 통의 전화면 충분하더라고요. 엄마, 나 좀 당분간만 들어가 살면 안 될까? 아버지도 안 계시니 엄마도 외로울 거 아냐? 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며느리랑 따로 나가 살던 애인데 사업하다 망했다네요. 가게 보증금도 다 날리고 빚도 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미 마음이 그렇잖아요. 기운 빠져서 지친 아들 목소리에 그래, 들어와라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요. 그렇게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밥은 제가 할게요 하며 나름 애쓰는 척했어요. 근데요, 그건 진짜 딱 며칠이었습니다. 딱 며칠만이요. 어느 순간부터 은미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아들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식탁에 앉아서 밥만 먹고 말도 없이 들어가요. 설거지요? 빨래요? 쓰레기요? 다 제가 했습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하고 반찬하고 손주 도시락까지 싸줬습니다. 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지 저렇게 있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하루는요, 제가 반찬하느라 주방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민폐인 거 아는데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요즘에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 말 듣고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얘네도 힘들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팍팍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이제는 사람을 당연한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고추장 어딨어요? 어머니 밥 좀 더 주세요. 제가 식모도 아니고 왜 반찬을 하고 그걸 또 데워서 퍼주고 앉았나 싶더라고요. 걔들은 자기들 옷을 세탁기에 넣지도 않았어요. 세탁기 안에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 안에 벗어놓기만 하고 제가 그걸 넣고 돌리고 말리고 개서 옷장에 넣는 것까지 다 해줬죠. 그런데도 말 한마디 없어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단 한마디도요. 내가 괜히 신경 쓰나 싶어서 친구 말순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야, 너는 아직도 그런 거 해주고 살아? 내가 너면 그냥 손 놨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되더라고요. 차마 눈앞에서 굽는 꼴 못 보고 빨래 쌓인 거 보면 또 손이 먼저 나가고. 근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옷이 하나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회색 캐시미어 외투였습니다. 10년은 넘었지만 고급스러운 데다 제가 아끼던 옷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옷장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어딘가 잘못 넣었겠지 했어요.
그러다 이틀 뒤엔 진주 귀걸이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시댁 어르신한테 물려받은 거였는데 모양이 독특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디자인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잘못 넣었나 싶어서 서랍장도 다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은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미야, 혹시 회색 외투 본 적 있니? 거실에 걸어뒀던 거 말이야. 외투요? 몰라요. 저 못 봤는데요? 어머니가 어디다 잘못 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벌써 치매가 오나? 왜 기억을 못하지?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 뭘 꺼낼 때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어디다 뒀는지 메모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기억도 또렷합니다. 비가 살짝 뿌리는 목요일 오후였고 밥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시간 빌 때마다 저는 당근마켓을 구경하곤 해요. 그날도 어김없이 당근에 들어가 이리저리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제 외투였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외투. 고급스러운 모직 재질에 단추가 3개 달린 그 독특한 디자인. 사진 속 배경은 더 놀라웠어요. 저희 집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거실 한쪽 벽지, 그리고 뒤에 놓인 작은 책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자리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자가 올려놓은 다른 상품도 확인했죠. 진주 귀걸이. 그것도 제 것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지만 가운데 은색 꽃 장식이 달려있고 진주가 아주 탱글탱글한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건 어디서든 보기 힘든 거였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더니 눈물이 울컥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했던 말들이 스치더군요. 은미야, 외투 본 적 있어? 진주 귀걸이 어디다 뒀는지 기억 안 나네. 그땐 내가 깜빡한 줄 알았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깜빡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몰래 가져갔던 겁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은미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다시 앱으로 돌아가 봤어요. 거기엔 판매자 닉네임, 지역까지 다 있었고 아이디엔 수빈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빈맘. 우리 손주 이름이 수빈이인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딱 봐도 며느리 은미였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 키워주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라고 위안했는데 그런 저를 뒤통수 친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 며느리라는 사실이.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을 하면 분명히 싸움이 날 테고 싸움이 나면 결국 제가 울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화면을 저장하고 채팅창 캡처해두고 혼자만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얘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속에서 끌어올랐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제 속을 꽉 채운 느낌이었어요. 그건 바로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래, 나를 무시했구나. 그깟 늙은이 하나쯤은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 맞아요. 며느리 은미와 아들 준호는 제가 그냥 늙고 약한 사람, 말없이 받아주는 사람이라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저는 평생 살림하고 가족 건사해온 여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지켜보고 참고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들이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지요. 먼저 중고거래 앱을 다시 켜서
며느리가 올린 다른 물건들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가끔씩은 아이 옷 팔아요라는 제목으로 손주 옷을 올렸고 간간히 여성용 가방이나 화장품도 보였어요. 그중엔 제가 예전에 쓰던 백화점 브랜드 지갑도 있더군요. 확신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옷장을 열어 특별히 아끼던 루비 반지랑 18K 목걸이를 꺼내 화장대 서랍에 슬쩍 걸쳐놨습니다. 위험한 짓이었지만 저 사람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거짓말처럼 그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목걸이는 그대로였지만 반지야만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소처럼 반찬을 차려냈습니다. 은미는 김치찌개를 후루룩 먹으며 이러더군요. 어머니, 이 국물은 진짜 어디 팔아도 되겠어요, 와? 그 말에 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분노를 억지로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 네가 칭찬하는 그 손맛으로 내가 널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여줄게. 그 다음 날 저는 제 친한 친구 말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혹시 당근 거래 하나 해줄 수 있겠니? 내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순인 놀랐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역시나 그 반지를 당근에 올렸고 판매자 닉네임도 수빅맘이었어요. 저는 말순이 핸드폰으로 채팅을 주고받으며 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가품 아니에요. 선물 받았는데 스타일이 안 맞아서요. 이걸 보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어요. 선물이래요. 선물이라니 제 손에 끼웠던 반지를 두고 장소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 그리고 시간은 은미가 평소 외출 자주 하는 토요일 오전 11시.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도 더 꼼꼼하게 침대 정리를 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끝에 닿는 루비 반지 하나 없는 허전함보다도 그 반지를 슬쩍 가져간 사람이 같은 집에 있다는 현실이 참 서글프더군요. 하지만요, 슬픔보다 앞선 감정은 결심이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이왕 이렇게 무시당한 거, 끝장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먼지 같은 서러움, 그 하나하나를 다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날이 유독 맑고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손끝은 차고 속은 끓고 눈은 잔뜩 말라 있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나가 근처 커피 자판기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핸드폰 안에는 당근 캡처본, 판매자 대화 내역이 모두 있었죠. 11시 정각. 어김없이 나타난 건 은미였습니다. 검정 트레이닝복에 모자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는 반지를 손에 쥔 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뻔뻔하던지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도둑이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걸었죠. 은미야, 깜짝 놀란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인 두 눈동자, 당황을 넘어 공포로 번지더군요. 어머니? 그래. 나야, 여기서 뭐하니? 은미는 반지를 꽉 움켜쥐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잠시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근 거래하러 온 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근 채팅 내역을 내밀어 보여줬어요. 그러자 은미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했어요. 저 이거 그냥 팔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내 친구 이름이 수빈맘이니? 채팅 기록 다 캡처해놨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봤어.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반지도 내가 가져갔지. 외투도 귀걸이도 다 너였잖아. 아,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애도 크고 돈은 없고.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더군요. 그게 할 소린가 싶었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팔아? 그것도 남이 누구야? 같이 사는 시어머니 거를? 저 진짜 실수였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은미야, 이건 실수가 아니야. 계획이었지. 네가 훔치고 팔고 속였어. 매일 내 밥 먹으면서 내 옷 입고 내 물건 팔았다고. 순간 은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진짜 죄책감이란 게 생긴 듯 했지만 그건 제게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저는 그 물을 쓸어 담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 지금부터 내 남편 앞에서 이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니까. 그날 은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따라왔습니다. 손에 든 반지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은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비단 며느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아들, 내 배 아파 낳은 이준호, 그 아이와 마주할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울렁거리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들 준호는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응. 왜 둘이 같이 들어와? 준호야, 얘기 좀 하자. 저는 거실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너 지금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한 줄은 알고 있니? 무슨 말이야? 근데 아들놈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당근마켓 화면을 열어 보여주자 아들은 눈을 찡그리며 대꾸했습니다. 이게 뭐야? 네 마누라야. 수빈맘, 내가 지 손에 팔린 반지, 외투, 귀걸이 다 봤다. 오늘도 직접 거래 현장에서 만났어. 이 마누라가 그 반지 손에 들고 나왔더라. 아니,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내가 안 나섰으면 아예 내 장롱까지 통째로 비웠겠더라.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아, 진짜 왜 그렇게까지 해? 은미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엄마도 알잖아. 요즘 형편 안 좋은 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 형편 안 좋은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밥 해주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손주 도시락 싸고 내가 너희한테 뭘 더 해줘야 했니? 내가 반지도 줘야 하고 목걸이도 갖다 바쳐야 했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눈동자가 작아지더니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너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냐? 내가 너 어떻게 키웠니? 네가 내 아들이라서 진심으로 부끄럽다. 준호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은미는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이 집에서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더는 같이 못 살아. 이젠 내가 참을 이유도 남겨놓을 체면도 없어. 은미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진짜 미쳤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수빈이 생각해서라도. 그 애는 내가 키워. 이제부터 니들이 벌어서 니들 방식으로 살아. 내 등에 엎여 살지 말고. 그 말 남기고 저는 제 방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실에 울려 퍼질 TV 소리, 주방에서 뭔가 뒤적이는 소음이 있었을 텐데 그날만큼은 어색할 정도로 정적이 감돌더군요. 아들도 며느리도 제 눈치를 살피며 방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나야 뭐 늘 하던 대로 식탁을 닦고 밥솥을 열고 반찬을 꺼냈죠. 하지만 그날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젓가락이 3개가 아니라 하나만 놓여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밥 안 하셨어요? 은미가 슬며시 부엌으로 나오더니 그렇게 묻더군요.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젠 내가 먹을 밥만 하면 돼. 은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도 나왔죠.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엄마, 우리 정말 나가야 해. 그 말에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나가라. 근데 갈 데도 없고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뭘 안 해줬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림 다 맡고, 심지어 내 물건까지 내줬어. 준 게 아니라 훔쳐가긴 했지만, 아무튼 더 뭘 해줘야 했는데.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미는 울먹이며 말했죠.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만하자. 나는 너희랑 가족으로 살면서 가족 대접 한 번 못 받았다. 이제는 나도 내 삶 살아야지. 그 순간 제 말에 담긴 단호함이 스스로도
낯설 만큼 확고하더군요. 그동안 저는 참 많이도 참고 많이도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고 나가. 이 집은 더 이상 너희 쉴 곳이 아니다. 방으로 들어간 은미는 소리 없이 울더군요. 그러고 며칠 후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손을 꼭 잡고 저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 눈빛엔 혼란도 미안함 모두가 섞여 있었어요. 아들은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눈을 못 마주치고 말하더군요. 잘 지내,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드디어 내 집이 되었다는 걸. 이 집에 다시 햇살이 들고 공기가 맑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은 깨끗했고 거실은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는 마세요. 그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저만 슬퍼지더라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